여러분들 방금 연비 보셨죠? 제가 지금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약 22km를 이제 주행을 했는데 이제 연비가 21.2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이제 연비입니다. 사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연비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제가 22km 달리면서 스포츠 모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21km가 나왔다. 근데 가격은 얘가 최고 트림 기준으로 월등히 높아요. 과연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매력이 있을지 그게 좀 의심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 이 두 차를 이제 비교할 예정인데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이제 첫 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그 두 차의 연비와 승차감 그리고 간단한 공간 위주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제가 두 차를 한 곳에 놓고 주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승 코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남양주시 유튜브 카페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강남구 자곡동까지 편도 22km 이제 코스고요. 이 차는 그린카에서 운영하는 아반떼 최저 트림입니다.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준중형 세단치고는 넉넉한 편이에요. 근데 전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이제 체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좁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다른 그 준중형 세단보다는 이제 넉넉한 편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4인 가족 차로 써도 크게 뭐 어렵지 않다는 그런 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전고가 아무래도 낮다 보니까 좀 안락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3인 가족한테는 좀 여유롭고 4인 가족한테는 약간은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4인 가족까지 쓰기에는 크게 이제 무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지금 여행 가방 2개 넣는데도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남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논하셨을 거예요. 아, 하이브리드 역시 출발할 때 조용하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근데 딱 출발을 하고 전기모터에서 엔진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 굉장히 실망스러운, 약간 좀 실망스러운 이제 광경이 이제 펼쳐집니다. 방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 15에서 20 정도로 이제 전환이 되면 이 차의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약간 경사도가 있는 구간인데 아주 약한 경사도로 오를 때는 이 소리가 더 심해지고 평지에서도 이 엔진이 개입하는 소리가 실내로 좀 많이 유입되고 그 돌아가는 소리가 이제 발끝으로도 좀 많이 전달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역시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차가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 이거 왜 이래?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전기모터의 개입이 끝나고 내연기관이 개입할 때 그런 이질감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그런 그 구동계와 파워트레인과 똑같은 걸 썼는데 그 아이오닉이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정숙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근데 물론 이 차를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고속에 올려놓고 달리다 보면 그런 엔진 소음 같은 건 이제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출발을 할 때 약간 좀 있다 이런 거지, 어느 정도 한 80에서 100 정도까지 올려놓고 주행하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그런 이질감과 진동은 이제 느끼실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멈췄다가 가고 이럴 때 이렇게 그 끌어오르는 소리 있죠. 끌어오르는 소리, 그게 이제 들리는데 이게 지금 918km 밖에 안 타는 거의 새 차인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그래서 냄비에서 라면 끓는 소리가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높아심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려놓으면 그런 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가속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1.6 아반떼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답답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마력은, 합산 마력은 150마력이지만 중간중간에 전기 모터가 개입해주기 때문에 1.6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런 가속력이 이 차의 노멀 모드랑 거의 뭐 동일한 비슷한 수준,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가속에 앞서서 제가 정체 구간에 들어섰는데 약 3km 주행을 했을 때 연비는 23.9까지 올랐고요. 확실히 이 도심에서 전기 모터만 개입을 할 때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뭐 진가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네, 지금 출근길이어서 이게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시원한 가속은 이제 못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40에서 한 80대까지 이제 영역대에서는 부족함 없는 그런 가속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출발을 할 때는 새벽 5시여가지고 교통량이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6시가 넘어가니까 출근길 이제 맞물려가지고 제대로 된 가속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6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과 이 차의 노멀 모드에서의 이제 가속은 거의 동일한 편이고, 이 하이브리드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1.6 스포츠는 엔진을 좀 출력을 막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소음과 진동이 있는 편이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 조용하다. 조용하면서 1.6 스포츠와 비슷한 가속력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1.6보다 더 나은 경쟁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좀 차가 빠졌는데요. 굉장히 이제 시원시원하고요. 네,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약 600m 앞 80km 구간입니다. 지금처럼 달리면 확실히 노멀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좀 차이점도 이제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멀 모드보다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한 감각, 아니 이거 빨리 좀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스포츠 모드를 해놓고 달리시면 확실히 노멀 모드와 다른 그런 이제 그런 가속감을 이제 느끼실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출근길에 맞물리면서 정말 제대로 된 이제 리뷰를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도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체 구간에 직면했을 때 내연기관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연비를 이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동 켰을 때의 정숙성, 그거 외에는 딱히 이 차가 그 아반떼 1.6보다 훨씬 낫다는 느낌을 솔직히 못 받고 있습니다. 뭐 가속 부분, 그래, 가속 부분. 근데 그 아반떼가 무슨 가속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는 차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매력, 1.6보다 매력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심에서의 굉장히 효율적인 연비, 그리고 시동 켰을 때의 정숙성, 그리고 약간 가속, 1.6보다 나은 가속,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제가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서 왜 이거를 아반떼보다 500만원 가까이 높은 가격을 주고서 사야 될지, 1.6을 포기하고 사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목적지 거의 다 왔고요. 연비는 24.7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시승할 차는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제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그린카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본 트림의 차량이고요. 이제 코스는 제 여건상 지금 달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제 하남 스타필드까지 서울 양재동에서 출발을 하는 이제 코스인데요. 이제 코스는 다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 밀리는 상황은 이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거리는 24km로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보시는 데는 아주 적절한 영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SUV이기 때문에 아반떼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연비 측면에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이제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연비를 포함해서 이 차의 이제 공간 그리고 전체적인 승차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이제 넓은 편이고요. 아래에 스텝을 빼면 지금처럼 여행 가방을 좀 더 여유롭게 넣을 수 있는 이제 공간까지 확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이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2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열을 폴딩 시키면 좀 더 많은 심을 이제 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트렁크가 좁은 건 아닌데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그리고 SUV라는 이제 특성상 트렁크 공간을 좀 더 여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은 좀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축건은 아반떼가 니로보다 20mm 이제 긴데, 실제 제가 육안상으로 체감했을 때는 아반떼보다 니로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이고요. 전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차가 SUV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반떼보다는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체감상으로도 이제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느끼는 거는 이 전고가 높다는 생각이 좀 들진 않아요. 이제 니로가 그 아반떼보다 약 100mm 가까이 전고가 높은데, 실제 봤을 때는 이 차 차체 형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전고가 뭐 아반떼보다 훨씬 높다 이런 느낌은 이제 들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14,281km 탄 차입니다. 아까 아반떼 하이브리드와는 차이가 좀 있는 차고요. 주행 모드는 지금 에코 모드로 이제 하고 있고요. 니로나 이제 아반떼 하이브리드 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가속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용성 그리고 장거리 탔을 때 얼만큼 또 편하게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제 고려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니로 하이브리드를 딱 탔을 때 시야 있잖아요. 시야가 아반떼보다는 뭐 좋다 이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니로 자체가 차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상고도 차에서 또 이제 그 차체까지 그 지상고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세단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SUV에서 느낄 수 있는 시야랑은 아주 이제 거리가 멀다는 점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니로에서 그나마 SUV다운 그런 장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실용성을 따질 수가 있는데, 그 실용성도 2열 공간에 따른 실용성이 아니라 어쨌든 아반떼가 주가가 20mm 길잖아요. 그럼 트렁크 공간에서의 그런 활용성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트렁크 용량이 아반떼보다 아주 무지무지하게 넓지는 않지만 그 아래 스텝을 빼면 그 아래 하단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 열고 안에다 넣는 개념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서가지고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렁크 공간의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아반떼보다 조금 앞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좀 움직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니로가 아반떼에 비해서 이제 공간 활용 측면에서 나은 점이라고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숙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반떼 같은 경우는 딱 출발을 해가지고 엔진이 이제 변환을 할 때 모터 이제 그 이질감이 굉장히 이제 심한 편이었거든요. 내연기관 전기 모터가 끊기고 내연기관이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하다가 내연기관으로 바뀔 때 그런 이질감이 거의 이제 없는 편이고요. 상당히 정숙성 측면에서는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한층 앞서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차체가 아반떼보다는 좀 많이 흔들린다는 점인데, 이거는 이 흔들림은 SUV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약간 좀 이게 흔들린다는 느낌이 이제 있어요. 지금 도심을 이제 9.3km 주행했는데
연비는 25.8이 나왔고요. 이제 아반떼랑 도심에서의 연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무게가 차이가 좀 있는데 이 연비 차이가 이제 거의 나지가 않아요. 약간 좀 놀라운 부분이네요. 네, 제가 지금 정차했다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분명히 이제 전기 모터에서 이제 전원할 때 소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반떼만큼 이렇게 불쾌한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요. 확실히 이제 정숙성 부분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엔진 소음 그런 거를 이 차가 조금 더 잘 잡아줬다는 느낌이 이제 훨씬 이제 강합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이제 고속도로 고속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놓기 전에 누적거리는 10.1에 주행 연비는 26.3이고요.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하선 출력은 이제 두 차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속 느낌은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이제 있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도 니로는 아반떼보다는 좀 얌전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니로는 그 친환경차 이미지 이제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데 사실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포츠성 약간 좀 젊은 느낌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뭐 이제 그 아반떼가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이제 미세한 차이인데 조금 더 이제 아반떼가 이런 뭐 이제 운전하는 재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니로가 하지만 정숙성에 있어서는 아반떼보다는 니로가 좀 더 이제 잘 잡아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그 차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다 기본 트림이어가지고 비싼 이제 시트를 안 썼을 텐데 그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직물의 싸구려 시트예요. 그래서 제가 약 20km만 운전했을 때도 허리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요추가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시트가 좀 편한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주행에 있어서의 물론 재미 같은 경우는 아반떼가 한 수 위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정숙함, 편안함 이런 부분에서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나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전민준 저는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전기 모터가 개입할 때 계속 들려오는 그 엔진 소음이 너무 좀 짜증이 났기 때문에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돌아가다가 전기 모터가 개입할 때 들려오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셀을 밟고 있는데도 거의 없어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불쾌감이 한 차의 정숙성과 만족도를 좌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감 측면에서는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보다 좀 낫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연비는 이제 19.4 그리고 주행거리는 23.2 약 13km를 이제 고속주행을 했습니다. 이제 고속주행을 좀 13km 포함했을 때 연비는 19.4고요. 이제 고속주행은 100% 스포츠 모드로 했고 지금 제가 도착해서 이제 에코 모드로 살짝 바꿨어요. 뭐 연비는 아무래도 이제 아반떼가 근소하게 복합 연비로 치면 좀 앞서는 것 같고요. 이제 도심 연비만 치더라도 이제 아반떼가 26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니로보다는 앞선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첫 차로서는 아반떼가 디자인도 그렇고 운전하는 재미도 그렇고 니로보다 나은 건 적합하다는 생각인데 이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니로가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 이제 그 패밀리카로도 적합한 이유가 아무래도 세단 준중형 세단 치고는 중형 세단 옛날 중형 세단에 가까운 그런 그 여유로운 공간을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신형 아반떼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첫 차를 고르라면 아반떼, 패밀리카로 고르라고 하면 뭐 니로를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반떼나 니로나 첫 차로 패밀리카로 다 뭐 좋은 차이기 때문에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 비교 시승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나 뭐 오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민준이었습니다.